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오늘은 ADHD 약물 치료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먹여야 하는 걸까요? 저 역시 세모의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먹여야 하나요? 언제 끊을 수 있나요? 사실 부모로서 정신과 약을 먹인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 약을 먹고 나면 아이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약효가 있는 시간 동안에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점심을 잘 못 먹는다든지 그래서 살이 빠지고 또는 키 성장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각종 부작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약물 치료를 결정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효와 부작용을 저울질했을 때 아이의 생활이 분명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약물 치료를 결정하죠. 그렇다면 이 약물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신의학 신문에서도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글로 다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럼을 보면 결론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ADHD는 발달과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래서 전두엽 발달이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좀 발달이 느린 것이죠. 2~3년 느리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2~3년 느리기 때문에 8살 아이지만 학교에서는 5~6살 정도의 아이처럼 행동 조절을 잘 못하고 그런 발달과 관련된 질환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사실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달 늦는다는 정도가 사실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죠. 그리고 ADHD 스펙트럼은 또 지능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넓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언제까지 몇 살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정해진 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성인기까지도 ADHD 증상이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성인기에 예후가 아주 좋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ADHD 약물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의 환경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기대치에 따라 그리고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변인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째, 가정의 문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인지 엄격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특별히 학습이 매우 중요시되는 그런 집안인지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유로운 분위기면 사실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과잉행동 충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단조차 받지 않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 자체가 약간 규칙을 중시하고 엄격하다. 그렇다 보면은 양육의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단도 빠를 수밖에 없고 약물 치료도 그만큼 부모의 기대치만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병원에 가서 아이의 증상을 말하는 거는 부모가 아이를 관찰하고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저는 이럴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많이 혼납니다." 그런 걸 말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가정의 문화나 부모의 기질 이런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부모가 과잉행동에 대한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약물 치료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는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나 이런 부분을 더 주력해서 아이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이건 뭐냐면 사실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진단율도 높고 약물 치료 비율도 높다는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그 유명한 강남구의 학군지에서는 ADHD 약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 학습에 있어서 전두엽 기능이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ADHD가 방해가 된다면 약물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부모의 양육 유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의 양육 유형을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애정이 높고 통제도 높다. 그러면은 아이를 민주적으로, 권위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애정이 높지만 통제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제 너무 허용적인 거죠. 그리고 통제가 약한데 애정도 적어요. 그러면 아이를 그냥 방임하는 거죠. 케어하지 않는 것. 근데 애정이 적은 채로 통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독재적 양육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육 유형에 따라서 아이의 약물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임이면 사실 진단조차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허용적인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그 과잉행동 충동성, 그리고 학습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더 낮을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약물 치료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과잉행동이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할 수도 있죠. 저 역시 세모는 과잉행동 충동성이 더 우세한 그런 ADHD인데요. 과잉행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은 점점 잦아들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 아이들이 착석이 안 되고 돌아다니고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학습에 있어서 세모는 지능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도 기대를 할 거고, 아이 자체도 학습에 대한 의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ADHD가 주의 집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약물 치료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유형에 따라서 아이의 약물 치료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군지에 사는지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잉 행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은 줄어듭니다. 충동성도 좀 잦아들어요. 그런데 학군지에 있으면 아이들 대부분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하는 친구가 조금 있다면 그런 친구와 또 어울려 놀면서 공부를 그냥 평균 정도씩만 해도, 아니면 평균 밑으로 해도 그렇게 ADHD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학군지에 사는 아이라면 학군지 아이들의 스케줄은 사실 공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공부량도 비학군지보다는 정말 월등히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요. 그렇다 보면 ADHD 아이들은 과잉행동이 없다 하더라도 주의력이 약하거나 또는 처리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ADHD 약물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에 있는 아이들은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의사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022년 10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라인이 강남 3구 ADHD 약 처방 1위, 오남용 우려 여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남용 우려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공부량이 많고 아이들에게 기대되는 주의력과 집중력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과잉행동 충동성이 없다 하더라도 학습을 하다 보면 ADHD 아이들은, 조용한 ADHD 아이들은 주의력이 약하고 산만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학군지보다는 이 지역들에서 더 빠르게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약물 처방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들은 그 공부 많고 또 학습을 계속 해야 되는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학원도 늦게까지 다녀야 하고, 그리고 그런 학습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되겠죠? 그렇다 보면 약물 치료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부모와 교사의 피드백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기대를 아이가 받느냐에 따라 약물 치료 기간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 고학년이 되면 단약할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본 중학교 아이들은 과잉 행동 충동성이 비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봤지만 수업 시간에 큰 방해를 준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뭐 말을 시끄럽게 떠들거나 이런 친구들 말고는 사실 초등학생들, 심각한 아이들은 별로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한 ADHD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세모의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여쭤봤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잉동 충동성이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5학년 정도의 단역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공부나 학습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인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조기에 치료를 한 아이들이 성인기에서는 약물을 굳이 매일 먹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예후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럼 초등 고학년이 되면 단약할 수 있을까? 단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은 또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세모와 같이 과잉동 충동형 ADHD인 경우에는 유초등 시기에 가장 눈에 띄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등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 때는 과잉 행동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단약을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나 중학교 교사인 제가 봤을 때는 과잉 행동은 없지만 이게 과잉 언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을 충동적으로 해요. 선생님이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손을 들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바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충동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친구와 장난치던 게 너무 수업 중에 말을 하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저 멀리 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하면서 장난치는 이야기를 해서 교사에게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쟤는 공부에 관심 없네.' 이게 아니고 ADHD 증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어적 충동성은 또래 관계에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야." 했는데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해당되는 아이에게 가서 바로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은 돌려 말해야 될 것을 상대방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하나는 ADHD 치료를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해서 품행 장애로 되면서 아이가 이제 경찰서를 많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법적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치료받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증상이 심각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사춘기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사실 성인기까지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분 장애가 12세 이후부터 가장 눈에 띈다고 해요, ADHD 공존질환 중에서. 그러니까 사춘기가 겹치면서 갑자기 1에서 100으로 분노가 막 표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는 친구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용한 ADHD인 경우 주의 집중력 결핍형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약을 시도해 보기도 하겠지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늦게 시작한 만큼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본 강하게 ADHD를 의심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중학교에는 학습 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기 능력도 떨어지면서 다른 과목들을 다 점수가 좀 낮아지면서 이로 인한 무기력증. 그렇다 보니 학습 부진이 되면 우울증 위험도 있고 무기력증에 걸릴 위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학생, 성인기에는 단약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기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예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단약을 하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런데 3분의 1의 아이들은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인기에도 매일 약을 먹겠죠. 그리고 또 직업이나 주변 환경,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제 주변에 ADHD인 친구 중에 한 명은 좀 프리한 업종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복용을 하더라고요. 뭐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가 있다든지 시험을 좀 봐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ADHD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도움을 좀 받는 것이죠.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직업은 매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인 ADHD라는 진단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진단명인 거예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사실 진로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능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ADHD 때문에 학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3까지도 쭉 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세모가 아직은 학습에 의지가 있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학습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고3까지도 먹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ADHD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주변 환경의 기대치에 따라,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환경을 본인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ADHD 증상이 자신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준다면 치료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약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ADHD라는 것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먹어야 하지? 평생 먹어야 하면 어쩌지? 불안해하면서 겁내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ADHD라는 진단명을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받았을 때는 이미 치료가 반은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약이 필요하고 또 ADHD만 떼고 보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딱 그 ADHD 증상만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편안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존질환의 위험이 많아요. 중독, 우울증, 무기력, 수면장애. 실제로 중학교 아이들 중에는 우울증이 정말 흔해졌고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ADHD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이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을 부모님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약을 왜 먹여야 할까? 그런 질문 자체가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이 ADHD가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 문턱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손을 잡고 가지만 성인이 되면 스스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또는 나에게 중독 증상이 있네,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약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약물 치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ADHD라는 단어에 갇혀서 자신을 포기하게 하지 않도록 부모는 언제든 ADHD 약물을 아이가 필요하면 꾸준히 그 치료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전문의를 만나러 가는 일은 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믿고,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항상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자기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면서 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